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린 모의고사 6회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강도와 가장 큰 관계에 있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 강도라고 하는 것은 이 초음파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강도와 함께 같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게 힘이라는 단위를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힘과 강도는 서로 비례하는 관계고요. 여기서 진폭이라는 부분은 제곱으로 비례하는 그러한 관계를 갖게 돼요. 그래서 힘이 2배 증가하면 강도도 2배 증가하게 되는데 진폭은 여기에 제곱이니까 4배가 증가하는 이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간단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산 관계 정도는 같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에서는 강도와 가장 큰 관계가 있는 것을 물어보고 있죠. 정답 따지고 보면은 힘이라든지 진폭을 정답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보기에는 2번 진폭을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탐촉자의 공명 주파수를 결정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 공명 주파수 보시게 되면은 얇고 두껍죠가 떠올려지셔야 되는데요. 앞전 크리스탈의 두께가 얇으면 높은 공명 주파수가 나오게 되고 두꺼우면 저주파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것은 앞전 크리스탈의 두께, 정답 5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간초음파 검사 시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탐촉자를 물어보고 있어요. 기본적인 문제죠. 정답 3번에 있는 컨벡스 프로브, 볼록형 탐촉자를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스펙트럴 도플러 반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반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올해 국가고시 문제에 출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답을 선택해 보자면 펄스 반복 주파수를 증가시킨다. 5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인 설명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우린 모의고사 4회 해설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스케일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켜줘야 되고요. 선형 탐촉자를 이용한다. 관계없는 보기고요. 주사선수를 감소시킨다. 이 주사선수와 관련된 것은 초음파 화면에서 이런 식으로 발사하는 선의 수를 조정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프레임 레이트, 화면 발생률과 연관 있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도플러 반접 현상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요. 4번 수신기의 크기 증가시킨다. 마찬가지로 관계없는 보기입니다. 정답은 PRF, 펄스 반복 주파수를 증가시킨다. 40인승 버스를 60인승 버스로 크기를 증가시키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답 5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볼게요. 초음파 검사 중 초점수를 증가시킬 때 나타나는 현상을 물어보고 있어요. 초음파 빔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넓게 퍼져 있다가 가운데 좁아진 구형, 포콜존을 거쳐서 다시 넓게 퍼져나가는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초음파 빔이 좁아드는 이 구간을 근거리 음장이라고 하고요. 가장 좁은 구간을 지나가서 넓게 퍼져나가는 구간을 원거리 음장이라고 합니다. 초음파 영상의 화질이 가장 좋은 구역은 초음파 빔폭이 가장 좁은 이 포컬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초음파 빔이 잘 모여지면 모여질수록 그만큼 화질이 증가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초점의 수를 증가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은 즉슨 초점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포컬존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음파 빔이 더욱더 가늘어지게 이런 식으로 모여들게 되겠죠. 초음파 빔이 좁아지게 되면 특정 구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영상의 화질이 증가하게 되겠죠. 정답은 4번 공간 분해능이 향상된다. 4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공간 분해능 중에서도 라테랄 레졸루션, 측방향 분해능이 증가하는 게 이 초점수의 증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적혈구의 이동 속도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의 조합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 적혈구의 이동 속도,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도플러 기법을 사용해야 되겠고요. 이러한 신호를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송신주파수, 음파를 보내야겠죠. 송신주파수가 필요하고요. 적혈구 같은 경우는 혈액 안에 있는 성분이죠. 그래서 혈류가 흘러감에 따라서 이 주파수의 변이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게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만큼 어느 정도 이동했는지 이 변이가 나타나게 되겠죠. 정리해보면 음파를 보내는 송신 주파수가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다음으로는 적혈구가 이동한 변이 주파수가 필요해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동 속도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송신 주파수와 변이 주파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간의 왼옆과 꼬리옆 구역을 구분하는 기준을 물어보고 있어요.
간이 이렇게 있으면 간의 왼쪽 구역 2번과 3번 구역이 있고요. 아래쪽에 1번 구역이 있죠. 이 부분을 나눠주는 것은 리가멘텀 베너섬이고요. 정답 5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간 구역을 구분해주는 해부학적 지표는 반드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리는 꼭 필요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궁 내막이 가장 두꺼운 월경 주기와 자궁 내막의 에코가 옳은 조합을 물어보고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월경기, 증식기, 분비기 이게 어떤 건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월경기 같은 경우는 자궁 내막이 증식되어져 있다가 증식된 내막이 탈락을 하면서 월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궁 내막이 탈락되니까 두께가 얇아지게 되겠죠. 다음으로 증식기 같은 경우는 얇아진 자궁 내막의 두께가 점점 더 두꺼워지는 단계예요. 마지막으로 분비기 같은 경우는 내막의 두께가 두꺼워지다가 가장 두꺼워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자면 월경기에는 내막이 탈락하니까 내막의 두께가 가장 얇은 상태가 되고요. 다음으로 증식하는 단계에는 내막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이런 식으로 삼중선 구조로 만들어지는 게 증식기의 모습이에요. 다음으로 분비기 같은 경우는 내막이 가장 두꺼워진 상태로 영상에서는 하이퍼 에코익하게 밝게 보여지는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에서는 가장 두꺼운 월경 주기를 물어봤으니까 우선 분비기와 관련된 4번과 5번 보기를 선택해야 되고요. 다음으로 자궁 내막의 에코도는 가장 밝은 상태, 하이퍼 에코익한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정답 5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도록 할게요. 영상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자궁이고요. 자궁 내막 구조물입니다. 봤을 때는 삼중선 구조물이 영상에서 보여지고 있죠. 이러한 상태가 증식기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밝은 선상 구조물도 있고 저에코성 구조물도 같이 있는 상태입니다. 옆쪽 영상 보게 되면 내막이 두꺼워져 있는 것을 육안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다른 주변 조직에 비해서 밝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상태가 분비기의 모습이다라고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환자의 목 전면을 접촉해서 횡단 영상을 획득했다. 가장 낮은 에코로 관찰되는 구조물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가장 낮은 에코는 에코더가 없는 무에코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에코의 상태는 액체가 포함되어 있는 구성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액체 성분은 낭종이라든지 또는 혈액 성분과 연관되는 개념들입니다. 이러한 내용 바탕으로 해서 정답을 선택해 본다면 가장 낮은 에코는 혈액이 포함되어져 있는 온목 동맥, 커먼 캐로티드 아테리를 정답으로 선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 해설지에는 5번이라고 잘못되어져 있는데요. 4번을 정답으로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에코도가 갑상선 구조물이고요. 중간 정도의 에코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트라키아가 있고 식도 구조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머슬 구조물이 있는데요. 갑상선에 비해서 저에코를 띠고 있습니다. 양쪽에 동그랗게 보여지는 이 구조물이 온목 동맥, 커먼 캐로티드 아테리고요. 내부에는 혈액 성분들, 동맥혈들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무에코로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볼게요. 도플러를 이용해서 승모판 유입 혈류 속도와 승모판막 역류 판별에 유용한 검사창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심장 초음파 영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어떤 뷰가 있는지 각 뷰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 봤을 때 국가고시 문제에 심장 초음파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심장 초음파 특강 영상은 시험 전에 꼭 보시고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1번에 있는 심천부창을 정답으로 볼 수 있겠고요. 관련된 영상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에이피컬 챔버 뷰 심천부 영상이고요. 이런 식으로 인터코스탈 사이로 들어가서 얻은 영상입니다. 심장은 이런 식으로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심천부 쪽에 탐촉자를 대고 검사하는 거예요. 탐촉자 끝이 이쪽에 있게 되고 심장이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좌심실과 좌심방, 우심실과 우심방이 있고요. 이쪽 사이에는 3천판막, 여기는 2천판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의 정상적인 혈류 흐름은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 뷰에서는 좌심실로 유입되는 승모판막을 거쳐서 유입되는 해당 혈류 흐름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단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올해 국가고시 시험에 심장 초음파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험 전에 심장 초음파 특강 영상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실기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 19에서 간과 콩팥의 대조도 차이가 적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은 간과 콩팥의 영상을 찾아봐야겠죠. 라버는 쓸개 영상이고요. 마는 간 내부에 종양이 있는, 간 낭종이 있는 모습이고요. 다는 이것만 봐서는 정확하게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가번과 나번 보기가 비슷하게 나타나 있는데 간과 신장의 대조도를 봤더니 이쪽은 서로 대조도 차이가 좀 높게 나타나고요. 여기서는 대조도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에 있는 가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 20에서 조직의 단단한 정도를 이용하여 검사한 영상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4번 영상 같은 경우는 파워 도플러를 적용한 영상이고요. 나번은 칼라 도플러 영상이에요. 3번은 3D 초음파로 태아의 얼굴을 묘출한 모습이고요. 라번은 조영제를 사용한 초음파 영상입니다. 마번은 탄성도, 단단하거나 또는 소프트한 구조물을 구분해주는 탄성도를 이용한 영상이고요. 문제에서는 단단한 정도를 이용해서 검사한 영상을 물어봤기 때문에 5번에 있는 탄성 초음파, 엘라스토그라피를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영상 보시고 어떤 기법을 사용한지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히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풀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21에서 심첨 사방도를 물어보고 있어요. 매년 국가고시 문제 보게 되면 이 영상이 주어지고 어떠한 단면도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매년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번 같은 경우는 스터넘 주변에서 평가하게 되는 흉고련 장축 단면도라고 하고요. 나번과 라번 같은 경우는 이 영상에서 탐촉자를 90도로 회전해서 단축 영상을 얻은 거예요. 흉고련 단축 단면도고요. 다번과 마번 같은 경우는 에이피컬 챔버뷰라고 해서 심첨부 단면도라고 합니다. 다번 같은 경우는 방이 4개 있어서 심첨 4방도, 마번은 2개의 방만 있어서 심첨 2방도라고 하고요. 문제에서는 심첨 4방도를 물어봐서 정답은 다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에서 전립腺 비대가 주로 나타나는 부위를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 가번 같은 경우는 방광이고요. 나번은 전립선 주변에 있는 정낭 구조물입니다. 다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요관이 이행되는 부분이고요. 이쪽을 통해서 소변이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라번과 마번 구조물, 이 두 가지 모두 전립선과 관련된 구조물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전립선은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전립선의 크기가 커져서 요관을 압박하게 돼서 소변을 볼 때 소변이 잘 나오지 못하게 되는 질병이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는데요. 전립선이 커져서 소변이 잘 나오지 못하게 방해하기 위해서는 요관 주변에 있는 구조물이 커져야겠죠. 따라서 전립선 비대증이 주로 발생되는 부위는 요관 주변에 있는 라번에 해당되는 구역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되면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정리해 두시고요. 보통 모의고사 문제를 봤을 때는 주로 나오는 패턴이 전립선을 검사할 때 경복부를 통해서 검사했는지 아니면 이쪽 영상처럼 직장을 통해서 검사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검사 방법을 물어보는 문제가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공부하실 때는 경복부와 또는 직장을 통해서 검사할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꼭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 23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구조물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화살표가 가리키는 구조물은 헤파틱 베인 간 정맥이죠. 왼쪽 간정맥, 중간정맥, 우측 간정맥이고요. 우측 간정맥 같은 경우는 여기 S8번 구역, 간의 8번 구역과 7번 구역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들과 랩 사이, 여기가 4번이고요. 2번과 3번 구역, 8번이 이쪽 사이에 있고 떨어진 곳이 5번이고요. 7번, 이쪽이 6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간 구역의 해부학적 구조물에 대해서는 초음파 영상과 함께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해부학적 구조물을 나눠주는 지표에 대해서는 꼭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해설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내용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